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어제에 이어서 반등 흐름을 가져가나 싶더니 또다시 방향성이 애매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좀 갈피를 잡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고점이 1.45%에서 종가는 0.48%로 좀 시장에 계속 얽매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 시세가 붙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냉정한 마인드는 잘 유지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는 종목 전반적으로 체크할 내용들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 달부터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런 이슈나 수급 그리고 차트, 시황 좀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나 절대 쉬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고 들어오시면 좋은 종목들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 드렸던 DB하이텍 오늘도 좀 안정적인 수익권에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곡물 관련주도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미리 흐름을 알고 조용할 때 매수한 게 아니고 시세 급등을 따라다녔다면 리스크가 큰 장세로 오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급한 마음에 매번 상승하는 종목만 쫓아다니다 보면 수익은커녕 계좌 손실만 좀 커질 수 있겠습니다. 무료방 참여하시면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지만 시장 보는 방법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종목이 좀 좋을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두 무료로 도와드리고 다른 계좌 사용하시더라도 요즘은 여러 계좌 좀 돌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종목만 유한타로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관련주 살펴보면 시장과 동조화되면서 움직임이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모두 빨간불로 좀 원전 테마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으나 일정 부분 상승을 한 이후에는 또 마이너스로 전환된 종목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단기 공매도나 중기 공매도 전혀 부담이 없는 이런 아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부산중공업은 한 10% 정도씩 좀 공매의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종가가 플러스 0.48,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쁘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해서 오늘까지 좀 시세를 이어갔으면 더욱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었지만 무난한 횡보세를 좀 유지했다. 그리고 큰 박스권 흐름을 차분하게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두중은 오늘 부담되는 부분도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바로 유상증자로 인한 대주주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리면서 혹시나 여기에 좀 상승폭이 좀 나오는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몇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굳이 두산이 지금 상황에서 대주주 물량을 좀 정리하고 두중의 주가를 떨굴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계속 듭니다. 영향이 조금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전 테마가 초반에 또 상승 분위기를 가져가다 다시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지수와 그리고 테마대로 좀 움직였다. 수급의 변화에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 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보합권에서 좀 간보다가 끝났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이제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의 금리가 하락한 점이 또 투심을 되살렸는데요. 물가지표 불확실성이 완화되어감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하는 이런 흐름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미장은 좀 상승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뭐 우리 시장도 어제 모처럼 기분 좋은 상승을 좀 이어갔었고, 오늘까지 연속성을 좀 기대를 해 보았지만, 뭐 생각보다는 좀 혼조세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었죠. 이미 어제 상승폭이 좀 강했던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리고 옵션 만기일로 좀 지수와 그리고 수급이 어제만큼 좋지 못한 이유도 오늘의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또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1%, 뭐 코스닥은 0.08%로 뭐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임은 없었고, 대부분 이렇게 해외 증시는 좀 좋은 흐름이었으나 뭐 이렇게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메인 수급들도 현물이라던가 뭐 선물 이렇게 모두 매도세를 일관했고, 기관은 막판에 좀 코스피 쪽으로 한 1580억 정도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뭐 마이너스는 겨우 면한 이런 상황으로 끝이 났습니다. 뭐 이 정도로 좀 시장 체크를 해보고, 내일은 또 금요일 좀 어떤 장이 이어질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시장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보고 좀 수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인은 40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같이 동반이 되면서 43만 주 순매수가 들어와 주었네요. 뭐 개인과 기관은 또 각각 27만 주, 14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이런 매수세로 주가의 반등을 또 만들어냈는데요. 금일은 다시 기간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또 추가 상승을 저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금융투자가 10만 주가량 또 순매수가 오늘 되었지만, 연기금이 31만 주 좀 크게 털어내면서 또 하나의 옥의 티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만일 연기금까지 오늘 뭐 매수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매도만 크게 치지 않았다라고 해도 좀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또 아쉬움도 좀 남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뭐 하지만 4월 달 들어와서 그래도 기관들은 이렇게 하루 이틀씩 좀 순매수를 해주면서 수급이 또 괜찮아지는 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공매도 좀 보셔도 어제 이어서 3%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공매 수량 12만 7천 주로 뭐 최근 한 달 이상 봤을 때 가장 낮은 이런 공매 수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 잔고 같은 경우는 2155만 주로 한 7만 주가량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뭐 예전만큼의 증가폭이 크지 않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4월 달 들어와서는 대차 뭐 신규 체결량보다 상환량이 훨씬 더 많은 지표를 보여주면서 잔고 수량도 5천만 주, 그리고 잔고 금액도 1조 원대까지 거의 7천만 주 이상에서, 그리고 1조 뭐 5천억 수준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2월 동안 뭐 공매도라던가 대차 거래 뚜렷한 감소세로 4월을 좀 마감하고, 수급과 공매가 좋아지면서 주가를 좀 다시 올리려고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이슈를 보도록 할게요. 탈원전 백지화 정책이 차차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뭐 계속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직 생각보다 대부분 알려진 내용이 이제 많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은 좀 미미할 수 있지만, 점점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은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은 뭐 우리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해외 원전 수출의 경쟁력을 상승시켜줄 또 시험 장비 구축으로 두중훈 한수원과 또 팀 코리아를 좀 꾸려서 체코 신규 원전을 따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원전 폐지를 좀 본격화하면서 또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빠른 재개와 또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재수정, K텍소노미의 원전을 포함하는 이런 수정안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계속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사성 폐활성탄 처리 상용화 임박, 원전 해체 시장 꼽힌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원전 대신 복원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수출도 재개해 다시 원전 강국이 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핵 폐기물일 겁니다. 원전이 가동될수록 치명적인 물질을 포함한 핵 폐기물도 쌓일 수밖에 없는데 폐기물 중에서도 오염 농도가 좀 높아서 처리가 힘들었던 물질을 열화학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겁니다. 이 인터뷰식 이런 기사라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많이 쌓이는 곳이 공기 정화기 같은 공조시설인데요. 핵심 부품인 활성탄 때문입니다. 이 활성탄에 방사성 물질이 또 국제원자력기구가 규제하는 기준 이상으로 묻으면 폐활성탄, 흔히 말하는 핵폐기물이 되는 거고요. 바로 방사성 탄소가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물질로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5,000년이 넘기 때문에 원전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에서 이런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폐활성탄이 200리터짜리 드럼으로 4,000개가 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 기술을 써서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나요? 현재 한수원과 이 기술을 개발한 하이에어 코리아라는 회사가 실증 실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6월까지 실증 실험을 마치고 이르면 9월 원전에 해당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고 회사 측은 이미 2차례나 진행한 모의 실험에서 방사성 탄소의 농도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규제 기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실증 실험도 무난히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이 상용화되면 폐이온 교환수나 폐흑연 같은 다른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커지고 있는 원전 해체 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항상 원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방사능 물질이 좀 문제가 돼서 이렇게 터지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좀 사용 후 이런 핵 폐기물을 보관을 어떻게 하고 그 처리를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상용화만 될 수 있다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원전 확대에 대해서 이런 산업들이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잘 성공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수원 내주 SMR 국회 포럼 개최 내주 중 제3차 SMR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차세대 원전인 SMR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관련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제3차 SMR 국회 포럼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또 이 위원과 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SMR 국회 포럼은 지난해 4월 출범했다. 같은 해 9월 제2차 국회 포럼이 개최됐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바 있다. 아직 팬데믹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이번 포럼은 대면으로 진행될 전망이고 또 두 차례의 SMR 국회 포럼에서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중인 혁신형 SMR의 기술 개발과 인허가 획득, 이를 위한 5,800억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논의된 바 있다. 원전업계는 2차 포럼 이후에 8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SMR 이런 국회 포럼 배경에 내달 들어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지를 공약했다. 취임 후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와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 등과 함께 차세대 원전인 SMR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정책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은 또 전기 출력이 100에서 300메가와트급 이하의 원전을 말하고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좀 크기는 작지만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 비용이 낮은 게 장점이다. 현장 조립이 가능해 전력망과
무관한 분산형 전원과 해수 담수화 수소 생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2030년 전후로 확대될 SMR 시장에 좀 선점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등 원전 설계 기술을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 고유 모델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빌 게이츠도 지난 2006년 3,500만 달러를 출자해 SMR 업체에 테라퍼를 설립해 SMR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나서고 있다. 앞으로 뭐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소형 원전 SMR 요 기업들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인 혁신형 ISMR이죠. 이 부분의 이제 개발에도 다시 새 정부와 함께 좀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두중은 SMR로 인한 뭐 기자재 공급뿐만 아니라 거기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뭐 수소 생산과 해수 담수화 부분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전망이죠.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원전 쪽만 봐도 지금보다는 전망이 더 밝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간단히만 좀 살펴볼게요. 0.48% 상승한 28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거래량은 좀 실리지 않은 채 매수 매도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래량적인 부분은 뭐 3일 동안 빨간불은 들어오고 있지만 400만 언저리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의미 있는 거래량을 좀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뭐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큰 박스권 내에서 좀 주가가 유지되는 이런 모습으로 주가의 큰 변동성이 좀 없기 때문에 이평선들도 다시 이제 좁히면서 가까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강한 양봉이 이렇게 조금씩 뭐 윗꼬리를 달던지 뭐 아랫꼬리를 달던지 뭐 좀 나와줘야 이평선들도 다시 좀 고개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뭐 거래량이 이 정도 이상 이렇게 좀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최근 2만 원 구간을 여기와 여기 한번 좀 지지를 형성을 하고 다시 주가를 좀 반등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은 나쁜 상황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뭐 이미 2만 원 초반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언급을 드렸고 박스권 상단인 2만 3천 원까지 주가가 좀 올라와야 뭐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고 또 여기나 여기 위아래를 좀 터치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대응 없이 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3,000원이 좀 우선시로 움직여줘야 25,000원 그리고 26,000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 좋은 그림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1, 2년 전과는 두중에게 거는 기대감은 완전히 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전망세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공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4월달 어려운 시장 좀 이겨내고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